이제 마감은 4분 정도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시 25분 51초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양시장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전장에는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상승 탄력이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았죠. 상승폭을 반납했던 오전장 그리고 밋밋하게 보합권 내에서 흘러갔던 오후장이었습니다. 마감을 앞둔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코스피 지수 보시죠. 현재 전고래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 2645.61포인트 기록합니다. 0.24% 정도 소폭 오름세 나타내면서 강보합권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장중 내내 유지됐던 하루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차트는 비슷하네요. 20일 이평선 장중 내내 유지를 하면서 약간 탄력이 둔화됐던 오전장 그리고 밋밋하게 흘러갔던 오후장입니다. 현재는 전고래일 대비 0.43%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883.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언뜻 좀 하락불이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오후장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의 흐름은 유지가 됐었죠.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 초반 강하다가 주 후반에는 이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분주한 모습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역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키워드는 크게 갖고 가지만 이에 따른 수혜주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원전 쪽 그리고 UAM을 비롯해서 현대차에서 투자하는 쪽이 유난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달갑지는 않지만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군들 쪽으로 맥이 갔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 종목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양시장 합해서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은 딱 한 종목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한창입니다. 이 종목이 왜 그런가 봤더니 12시 구간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창의 계열사 가운데서 하나, 그러니까 한창 그린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폐플라스틱하고 폐비닐을 분해를 해서 가스로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린홀딩스가 비상장사여가지고요. 한창이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또 한창 그룹주로 묶을 수 있는 한창 바이오텍도 장 초반에 한 29% 그러니까 상한가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은 상한가는 풀렸는데 11%가량 급등하면서 한창 그룹주 이 뉴스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의 승자는 이쪽이 되겠네요. 한창이 유일한 상한가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장중 내내 상한가 불을 좀 켰던 네온테크는 어떻게 됐냐면 약간 윗꼬리가 달립니다. 상한가에 안착하기까지는 약간 좀 힘을 붙이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26% 급등하면서 5,670원, 5,670원에서 네온테크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거론되면서 장 초반부터 갭상승 출발해서 내내 강했던 종목이죠. 베셀이 7% 정도, 그리고 파이버프로 보겠습니다. 파이버프로도 11% 오름세 나타내며 UAM 관련된 종목군들은 후반까지도 탄력이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또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은 아닌데요.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천연두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관련 약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개발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 장 초반엔 파미셀하고 HK 이노엔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테마 내에서도 계속해서 매기 이동이 눈길을 끄는데요. 초반 강했던 파미셀은 오히려 윗골이 달고 음봉이 형성되면서 현재 7% 정도의 상승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HK 이노엔도 캔들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17% 정도의 상승권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녹십자 MS가 후반에 좀 치고 올라오는데 이 종목도 비슷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5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꼭 이 시간대 되면은 마무리를 좀 짓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녹십자 MS 이야기 좀 마저 전해드리면은 약독화 두창 백신 개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대요. 그래서 오늘장 후반에 좀 강했다는 점 함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변국 증시 어떻게 좀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또 이슈도 그렇고 주말에 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주변국을 돌아볼 여유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좋았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1%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 아쉬운 점도 함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은 17,000엔선이 27,000엔선이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근방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오늘장에서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 26,995.50엔대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도 강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장중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장 후반의 탄력이 다시 좋아지면서 마감 즈음에서는 27,000엔선 살짝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종가상으로는 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중국 쪽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격이라고 볼 수 있는 LPR에 대한 인하가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이 또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오전에는 부진하다가 오후에 재차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만을 현재는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고요. 상해종합지수 0.01%, 사실 포인트로는 1포인트 미만의 상승 구간입니다. 3,147.37포인트 나타내면서 오후장에서는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천 쪽 역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0.06%의 심천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야간 선물 쪽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 변동성이 강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가 더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정말 좋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래 봤던 미국의 야간 선물 대비로 이렇게 좋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스닥 야간 선물이 1.63% 오르면서 나타내고요. S&P나 다우도 지금 1% 정도까지 탄력을 굳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오르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흐름은 굉장히 좋고요. 그럼 환율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의 흐름과 그리고 후반의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중에 하락으로 좀 전환돼서 오늘 장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4원 하락입니다. 그래서 126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보시면은 한 2시 반 구간, 한 3시 다 돼서 하락으로 급격하게 돌아서더니 원달러 환율이 저점 부근 마감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1270원대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했었는데요. 오후장에서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오늘 이 거래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은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외국인이 좀 다시 빠져나가면서 예상보다 잠잠하게 흘러갔던 월요일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틀째 상승 마감인데 그 기세가 아주 강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31% 올랐습니다. 포인트로 8포인트 정도 올랐고 거래 대금은 8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2,650포인트 밑돌았죠. 2,647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장 초반에 2,653포인트 일찌감치 고점을 좀 만들고 나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어느 정도 2,640선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는 모습 쭉 확인이 됐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횡보세 나타나다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약간 더 붙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647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좀 다시 팔고요. 다만 기관 매수가 이틀째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뚜렷했죠. 기관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매수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 외국인이 289억 원 정도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매도 우위를 보여줬죠. 1,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하는 업종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등락률 상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은 의약 업종이었습니다. 2% 가까이 좀 올랐죠. 오늘장 워낙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었기 때문에 이 업종이 단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1.93%가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도 괜찮았죠. 일단 대표적으로 해운주인 HMM이 100대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 1등을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주가도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 HMM의 강세가 업종지수 상승을 이렇게 이끌면서 1.08%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금융 쪽으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보험과 증권 같은 업종들도 흐름이 괜찮았고 운송 장비, 오늘 장에서 현대차그룹이 오늘 워낙에 화제였으니까요. 운송 장비 업종도 0.48% 오르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휘청거렸죠. 1.24%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오늘 일정 실업 같은 종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이 업종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 못지않게 1.18%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차 전지주인 포스코 케미칼의 강세와 함께 이틀째 강세가 나타났었던 이 업종 이었는데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조정이 나오고 나면서 사흘 만에 조정 들어갔습니다. 1% 넘게 밀렸고요.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0.8% 밀렸고 조기 목재와 기기 업종도 0.5에서 0.6%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만 변동성이 큰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이 대부분 종목이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투톱부터 보시면 오늘 유난히 좀 조용한 모습 나타나줬죠. 동시호가 구간 진입할 때쯤만 해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0.15% 소폭 밀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67,900원이 종가가 됐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소폭 오름세였네요. 0.4% 올랐습니다. 11만 3천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면 이쪽에서는 오늘 일제히 상승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사흘째 강세였죠. 보시면 전장 대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43만 8천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삼성 SDI도 나란히 강세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이틀째 이쪽에서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1% 가까이 올랐죠. 61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전장 대비 0.37% 소폭 약세였습니다. 54만 3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흐름 보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뭐 뚜렷이 올랐죠. 시총 상위에서는 상승폭이 거의 가장 큰 수준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3% 거의 뭐 4% 가까이 오르면서 81만 9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보시죠. 아바스틴 호재를 오늘도 안고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38% 삼성 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올랐죠. 14만 7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요. 아직 뭐 주가 바닥 수준입니다.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었죠. 네이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0.9% 올랐고요. 27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는 약보합권 흐름에서 0.12% 내림세였습니다. 파란불 들어왔죠. 8만 2,9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대규모 미국 투자 소식이 오늘장 워낙에 화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관련주들의 강세에 비해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들의 강세가 좀 약한 모습이었죠. 현대차는 0.8% 올랐고요. 그리고 기아 쪽에서는 0.36%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84,200원에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 소폭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0.3% 조금 오르면서 29만 2,500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은행주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KB금융부터 보시죠. KB금융 0.8% 올랐습니다. 다만 신한지주 쪽에서는 오늘 내림세 확인됐습니다. 1% 넘게 밀리면서 44만 1,25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삼성물산 최근 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큰 변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이었죠. 0.86% 오르면서 11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역시 가장 특징적인 건 오랜만에 일제히 고개를 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었습니다. 일단 그 강세를 촉발한 건 크게는 두 가지 키워드죠.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관련주들로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희소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감염병이죠. 이 해외 각국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이쪽에 치료 효과를 보이는 천연두 관련주 등
이렇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 확인이 됐죠. 대표적으로 파미셀과 HK 이노엔이 오늘장 주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자, 후반 들어서도 이 캐스피온 같은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윗꼬리를 마찬가지로 좀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의 코로나 확진 상황과 맞물려서 잠잠하던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 리스트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었죠. 자, 일단 녹십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장 후반까지도 강세를 이어갔던 건 녹십자 MS였습니다. 25%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한울 바이오파마라든지 일양약품 그중에서도 우선주 그리고 진환생명과학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덩치 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같은 종목도 오늘 4% 가까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특히 한국파마나 세종메디칼 같은 제넨셀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뚜렷한 강세였죠. 한국파마와 세종메디칼이 오늘장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코스닥 종목들인데 캐몬이라든지 아이진 그리고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유난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 마감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전장 대비 0.42% 올랐죠. 포인트로는 4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8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고요. 88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거래소와 비슷하게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기록했었던 고점이 884포인트였고요. 저점이 879포인트 수준. 그 안에서 이렇게 횡보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쭉 가다가 종가상으로도 883포인트 그 안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코스닥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6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도 4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만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종목들 보시면 혼조 양상이었죠. 에코프로 BM이 0.6% 소폭 올랐고요. LNF 이쪽은 무려 1회째 상승입니다.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1%가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첨보 보시면 첨보가 다만 조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처럼 조금 아쉬운 흐름 보여주면서 내림세 확인됐죠. 1% 가까이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요. 셀트론 형제들이 일단 이틀째 상승이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2% 넘게 올랐고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거래일에서 리보세라닙 호재와 자회사의 무상지자권으로 아주 무서운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HLB 이쪽에서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5%가 넘게 밀렸죠. 48,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시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장 1%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알테오젠은 55,0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오늘 위메이드가 유난히 좀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이쪽에 아주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아래쪽에 위메이드의 급등세가 나타났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만 7%가 넘게 올랐습니다. 75,8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사의 코인인 위맥스의 반등 소식에 위메이드 관련주들 모조리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시면 리노공업이 요새 시장에서 좀 다소 소외가 됩니다. 리노공업은 오늘장에서도 0.2%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밑에 보시면 동진세미캠 이쪽에서는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오늘장에서도 뚜렷한 강세 나타났죠. 3%가 넘게 오르면서 44,1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미디어 콘텐츠 쪽에 보시면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ENM이 보시면 0.5% 올랐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0.92%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국에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투자입니다. 앞서 이게 기존 6조 원에다가 더 추가되는 건데 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여서 묶어봤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현대차 쪽에 납품을 하는 일정 실업이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이 밖에
VM 관련주들 네온테크가 특히 강했습니다. 27% 급등사로 거래를 마쳤고 파이버프로나 베셀, 하이장군부터 제인시언 시스템까지 강했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이 밖에 SP 시스템즈를 필두로 로봇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SP 시스템즈는 장중에 상한가 부분까지 기록이 됐고요. 이 밖에 해성 TPC나 유일로보틱스, 휴린로봇과 에브리봇, 큐렉소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 기술 같은 종목도 현대위와와 협동로봇으로 엮여 있죠. 이 종목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율주행에서는 인포뱅크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